이번 주 가장 뜨겁게 인터넷과 언론 지상을 달궜던 게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으로 흘러갔던 국정원의 자금 40억 얘기입니다. 이 얘기 자세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영훈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함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국정원 검은 돈. 그것이 궁금하다. 저도 궁금하고 패널부도 궁금하고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뭘까요?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입니다. 하루 만에 왜? 이현종 의원. 네. 정말 궁금합니다. 아니 뭐 진실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되게 이렇게 조사받자마자 하루 만에 본인이 30년간 같이 했던 그 전 대통령에게 재연은 한 게 아니고요. 전 대통령이 시켜서 한 겁니다. 이렇게 그냥 다 분다고 하죠.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대통령의 측근들이 그동안 우리가 수사받았던 전례를 보면, 우리 뭐 장세동 전 안기부장이나 뭐 안희정 충남지사라든지 뭐 이런 대통령과 연관된 관련된 사건을 하면 보통 이제 본인이 했다고 하든지 사실 뭐 진술이 굉장히 좀 오랜 시간 뒤에 나오고 그런 전례를 밟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지금 3인방갑 중에서 특히 이재만 안봉근 두 사람에 대한 이제 검찰 조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이게 지금 이제 국정원 사실 직원들이 이 사전조사에서 이미 다 실토를 했어요. 돈을 줬다는 걸 다 실토를 해서 이미 검찰에서 이 두 사람을 소환할 때는 이미 다 틀이 짜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느 정도 좀 부인할 줄 알았는데 사실 이재만 전 비서 같은 경우는 바로 이게 대통령이 시켜서 한 겁니다. 하고 이제 본인들이 진술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급속도로 사실은 이번 국정원에 대한 특수활동비가 박근혜 전 대통령 쪽으로 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아마 그런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아마 본인들이 만약에 이걸 유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사실은 이제 뇌물죄가 될 수 있는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형량이 셉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는 본인들 책임을 좀 떠넘기기 차원에서 했을 가능성이 있고 둘째로는 일단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혐의를 넘김으로 해서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이 지금 모든 혐의를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들은 일단 좀 여기서 피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이제 박 전 대통령 넘어가는데 문제는 박 전 대통령 이와 관련된 이제 수사를 응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또 그렇게 돼버리면 이 돈이 어떤 비자금이나 여러 가지 어떤 부정한 돈이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통치자금의 성격으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진술을 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의 입은 꽉 닫혀 있었고요. 그의 모습을 보고 누구도 하루 만에 그런 진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난달 31일로 한번 가보시죠. 특활비 상납 받았습니까?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아니요,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몇 년 동안 받으셨습니까?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국정원에서 그 채널이 누구였어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받으셨어요? 네, 검찰 조사에.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이건 수사 내용이 아니잖아요. 말씀해 주시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정당을 출입하지 않은 저도 당시 외교안보를 출입했는데 그때도 문고리 3인방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는 배신하는 사람이 아니다는 뉘앙스로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이 일 어떻게 보면 박 대통령이 세 사람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는데 세 사람은 그의 신뢰를 저버렸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무기징역 앞에서 뭐 장사 있겠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재만 전 비서관이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40억을 무려 수수했다고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에 뇌물수수하고 그리고 국고손실입니다. 이제는 아시겠지만 1억 이상 뇌물일 경우에는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본인이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도 살고 보자라고 우리 인연 여기까지라고 손을 걷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가 볼 때는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이 세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활 경제부터 시작해서 정치적인 보좌까지 모든 영역을 다 아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충격은 더 클 텐데 문제는 이 세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사람만 배신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문에 나왔듯이 우리 4,500만 국민들의 신임을 배반한 문제로 탄핵되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이 세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반했냐 아니냐가 핵심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기관으로부터 부당한 돈을 뇌물적 성격으로 받았다는 것. 이 실체가 밝혀지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재만, 안봉근 이 두 사람이 배신의 정치를 가장 싫어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30년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입을 푼 것, 그 말을 다 꺼낸 것 때문에 혹시 이 두 사람이 박 전 대통령의 사람이 아니라 최순실 씨의 사람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오소희, 아동거리, 이재만이, 이춘상이 전부 충실이하고 그 정직하게 뽑았단 말이야. 그 사람 종으로 보면 돼요. 이 사람들 종이지 완전 종이 아니라 이 사람들 뭐 실체인데 초당도 전화를 못 받았어. 그러니까 월급은 거기서 나오더라도 말은 이 사람들 말 들을 때 박연에 무슨 얘기를 안 하니까 저가 다 시키고 연설문도 그렇고 뭐 좋은 건 다 해가지고 저가 보고 하지 야들은 일체도 가서 못해. 그냥 시켜서 최순실이 종이라고 보면 돼. 종이라고.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안 그러면 그 반발하면 그 끝이라고 보시. 네, 종도 죽으라면 죽진 않는데 종 이상의 그 무언가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증언하고 있잖아요. 네. 일각에선 정치계에서 그래도 무너져가는 그래도 오랫동안 섬겼던 주군을 위해서 죽음까지 각오하는 그런 의리파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장세동 씨 같은 경우도요.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왜 장세동이 없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네. 예전에 좀 권위주의 시대 때 같은 네. 경우는 예. 이렇게 어떤 죽은 관계, 예를 들어서 정말 당신의 주인을 향해서 충성하는 그런 신하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세동 씨 같은 경우를 보면 결국 이제 모든 책임을 자신의 책임으로 또는 가고 사실은 이제 그런 또 옥생활도 했었고 그 이후에 나왔어도 사실은 바로 집에 가지 않고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바로 연희동입니다. 네. 가서 뭐 학교 잘 다녀왔습니다라고 이제 큰절을 하고 고생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만큼 사실은 어떤 섬긴 것이죠. 물론 이제 대의 즉 국가를 위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분들은 그 상당히 어겼지만 그렇죠. 그러나 소위를 챙긴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소위. 그분한테 했었고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과 안희정 지사의 관계는 보면 네. 동업자 관계죠. 동업자. 사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안희정 전 지사를 항상 그렇게 표현하는 정치적 동지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3인방은 심부름꾼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박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 세 사람은 내가 시킨 일 심부름하는 사람입니다. 네. 동지와 심부름 그렇죠. 심부름하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이 세 명 같은 경우에 끝까지 심부름꾼들이 충성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그 주인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예. 충성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세 명의 저는 배신은 어떤 면에서 당연한 거다. 왜냐하면 심부름꾼인데 당연히 그럼 심부름꾼 입장에서는 평생을 갖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 관계 자체가 이미 다른 처음부터. 사람들과는 네. 다르게 설정된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두 번째 궁금증 보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최순실. 뭘까요? 도피 자금. 결국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쪽으로 돈이 들어갔다는 이재만 전 비서관 얘기가 맞다고 하면 그 돈을 어디다 썼느냐는 건데 여러 가지 사용처에 대한 궁금증이 나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 돈에 관해서 예전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하여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자, 일단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쪽으로 돈이 들어갔다는 이재만 전 비서관의 진술이 맞다는 가정하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요. 박지원 변호사. 네. 검찰발 소식으로 이런 소식이 들려요. 혹시 박 전 대통령이 이 돈을 가지고 내곡동 사저 구입비로 쓴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검찰이 갖고 있다고요. 그렇죠. 검찰은 지금 다방면으로 계좌라든지 이런 걸 수사를 하고 있고요. 현금 거래라면 오히려 찾기가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검찰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이 특활비, 특수활동비를 사실 그만큼 청와대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국정원에서 받아가지고 도피 자금으로 쓰고 한편으로는 내곡동 사저를 구입할 때 사용했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고요. 계좌 추적이 더 된다 그러면 그 부분도 확인이 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아니 근데 왜 내곡동 사저회가 초점에보다 지금 나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나오는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최순실 쪽으로 흘러갔는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개입했는지. 근데 마지막으로 지금 경찰이 보고 있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적으로 이것을 유용했는지입니다. 근데 그것이 관련된 것이 내곡동 사저예요. 내곡동 사저의 구입 시기가 문제입니다. 네, 내곡동 시기가. 사저를 먼저 구입을 했어요. 먼저 샀다 집을. 근데 이 구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다면은 이 삼성동 사저를 판
손으로 내곡동 사저를 사야 되는데 예. 내곡동 사저를 먼저 구입하고 그 예. 이후에 삼성동 사저를 아. 팔았단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자금이 어디서 생겼느냐. 이것이 그렇다면 국정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가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인 용도로 흘러들어간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검찰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두 번째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뭐냐면 최순실 씨의 도피자가 아니냐.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이현종 의원. 네. 작년 7월 달에 9월인가 7월 달에 국정원 그 안봉근 전 비서관 야 이제 돈 가져오지 마. 문제가 좀 생길 것 같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다가 갑자기 2달 만에 대통령이 2억이 필요하니까 돈을 좀 빨리 가져오라. 이렇게 다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시점이 최순실 씨가 독일 가 있을 때니까 이게 혹시 최순실 씨 도피 자금을 쓴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검찰이 보고 있는 게 사실 네. 이제 그 안봉근 전 비서관이 그때 이제 미르와 K스포츠 문제가 터지고 또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의 이제 넥센과의 땅 거래 문제가 터질 때가 그때가 작년 7월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기사가 막 나오고 할 때 안봉근 전 비서관이 국정원에 전화해서 자 이제 돈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근데 9월 달에 정호성 전 비서관이 국정원에 전화를 합니다. 대통령께서 빨리 돈이 2억 원 정도 필요하니까 가져오라. 이렇게 네. 해서 2억 원을 자기가 받아서 대통령한테 전달했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왜 9월 달에 대통령 갑자기 2억이라는 현금이 필요했을까? 이 돈은 어디에 갔을 것인가? 근데 이제 우리가 상황만 좀 맞춰보자면 상황이요. 9월 3일 날 최순실이 독일로 출국하게 됩니다. 그렇죠. 즉 자신에 대한 수사가 점점 좁혀져 오자 최순실은 급히 독일로 출국하게 되죠. 그 시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은 대포폰, 즉 차명폰을 통해서 127차례에 걸친 통화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순실이 물론 돈은 많지만 현금이 과연 이제 부족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뭔가 도피 자금을 필요했다라는 그런 요구를 한 것이 아닌가. 예. 만약 이 돈 자체 쓰임새가 예. 또 그때 쓰여졌는지 아니면 이게 실제로 그때 되면 그 대통령이 옷값을 이제 그 많이 예. 윤전추 행정을 통해서 빨리 갚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옷값을 과연 이 돈으로 갚았는 것인가? 왜냐하면 지난번 영상에 나올 때 보면 최순실가 5만 원권을 많이 쓰거든요. 아, 이렇게 5만 원권을 세워서 지금 저 그런 거 영상이요. 보면. 예. 근데 그 5만 원권이 출처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자금이 아닌가라는 좀 의심의 영역을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네. 또 이 시점에서 과거 장시호 씨가 했던 발언도 지금 주목을 다시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모 최순실 씨가 이 삼성동 집에 평생 먹고 살 만한 돈이 있다고 한 적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2층에 금고가 있는데 여기 있는 돈 같다. 그 발언 기억들 하실 거예요. 유라 씨 잘 보살피라는 해당 규정을 했는데 그 돈이 혹시 특활비가 아니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 있었다면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확인된 돈이 한 40여억 되는데, 네. 그 중에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최순실 씨의 도피 자금, 그리고 내곡동 새로 옮길 사저를 구입한 비용, 그리고 기치료 주사 아줌마라던가 비선 의료에 들어간 돈이라던가, 예. 그리고 문고리 3인방과 청와대 수석들에게 떡값 형태로 지출한 것, 이것만 가지고도 40억의 용처를 다 소명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과연 남은 돈은 어디 있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좀 얘기 나온 삼성동 대통령의 그 예전 사저에 금고에 보관했던 건 아닐 것인가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이 나오는 것 같고, 특히 전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수천억이 되는데 그 중에 40억만 청와대에 갔을 것인가. 예. 그렇다면 더 갔다라면 그 금액이 그 얘기는 네, 삼성동 자택에 금고에 들어간 건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종 의원 네. 짧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이 돈을요 통치자금이라고 하죠. 정치자금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제 본인의 개파 의원들 관리하는 정치자금으로 썼을 가능성, 그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예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정치학을 마련해서 네. 네. 그 어떤 의원들한테 이제 돈 떡값 매 수석마다 주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그동안 취재한 바로는 예. 친박들이 별로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래요? 별로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박 전 대통령의 스타일 자체가 그게 그렇죠. 아니라는 왜냐하면 거죠. 다들 막 정말 돈 좀 안 주나 뭐 이런 식으로 솔직히 사석에서 사석에서. 이야기하긴 했었습니다. 예. 그만큼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개파원들을 관리하는데 그렇게 돈을 썼다는 흔적은 네.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예. 아마 이 돈은 그냥 개인적인 사적 용도로 쓰지 않았을까라는 지금 현재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궁금증 보겠습니다. 국정원 로고입니다. 40억이 끝. 방금 전에 서영호 소장이 언급해 주는 그 얘기인데 박시훈 변호사 네. 어떻게 보세요? 40억이 끝이면 더 천만 나올까요? 다행이고요. 네. 끝일 가능성이 아주 적어 보입니다. 네. 이재만 전 비서관이 뭐 하루 만에 자백한 것도 검찰 증거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검찰은 아마 많은 증거들을 확보한 후에 아마 부를 걸로 보이고요. 금액이 이제 드러난 게 40억이고 추가로 계속 밝혀질 걸로 보이고 네. 아마 추측컨대
10배 이상 된다 그러면 이거 진짜 게이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제 이 모든 뉴스들이 계속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는데, 이 정작 박 전 대통령 자신은 전혀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네, 왜냐하면 지금 10월 26일인가요? 그 네. 이후로 지금 변호인 접견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또 이 사실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변호사 선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국선 변호인을 일단 안 만나지 않고 있고. TV도 안 보고 신문도 안 그렇죠. 본다면서요? 그리고 신문도 안 보고 그다음 면회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온전히 그 방안에서만 지금 계속 있고 소설책만 읽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이 상황을 전달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가 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예, 국정원 특수활동비 어디까지 청와대로 건너갔고 청와대는 이 돈을 어디에 사용했을까요? 왠지 국정농단 사건 시즌2가 열리는 느낌이 듭니다. 네, 박지훈 최단비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혐의를 넘김으로 해서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이 지금 모든 혐의를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들은 일단 좀 여기서 피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이제 박 전 대통령 넘어가는데 문제는 박 전 대통령 이와 관련된 이제 수사를 응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또 그렇게 돼버리면 이 돈이 어떤 비자금이나 여러 가지 어떤 부정한 돈이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통치자금의 성격으로 통치자금.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런 진술을 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의 입은 꽉 닫혀 있었고요. 그의 모습을 보고 누구도 하루 만에 그런 진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난달 31일로 한번 가보시죠.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받았습니까?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아니요.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아니, 몇 년 동안 받으셨습니까?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국정원에서 그 채널이 누구였어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받으셨어요? 네, 검찰 조사에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썼습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이건 수사 내용이 아니잖아요. 말씀해 주시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사실 정당을 출입하지 않은 저도 당시 외교안보를 출입했는데 그때도 문고리 3인방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는 배신하는 사람이 아니다는 뉘앙스로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이 일 어떻게 보면 박 대통령이 세 사람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는데 세 사람은 그의 신뢰를 저버렸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그 무기징역 앞에서 뭐 장사 있겠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재만 전 비서관이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40억을 무려 수수했다고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에 뇌물수수하고 그리고 국고 손실입니다. 이제는 아시겠지만 1억 이상 뇌물일 경우에는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본인이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도 살고 보자라고 우리 인연 여기까지라고 선을 걷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주 가장 뜨겁게 인터넷과 언론 지상을 달궜던 게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으로 흘러갔던 국정원의 자금 40억 얘기입니다. 이 얘기 자세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영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함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국정원 검은 돈. 그것이 궁금하다. 저도 궁금하고 패널부도 궁금하고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하시고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뭘까요? 이제만 안봉근 전 비서관입니다. 하루 만에 왜? 이현종 의원. 네. 정말 궁금합니다. 아니 뭐 진실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되게 이렇게 조사받자마자 하루 만에 본인이 30년간 같이 했던 그 전 대통령에게 재연은 한 게 아니고요. 전 대통령이 시켜서 한 겁니다. 이렇게 그냥 다 분다고 하죠.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대통령의 측근들이 그동안 우리가 수사받았던 전례를 보면, 우리 뭐 장세동 전 안기부장이나 뭐 안희정 충남지사라든지 뭐 이런 대통령과 연관된 관련된 사건을 하면 보통 이제 본인이 했다고 하든지 사실 뭐 진술이 굉장히 좀 오랜 시간 뒤에 나오고 그런 이제 전례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지금 3인방 중에서 특히 이재만 안봉근 두 사람에 대한 이제 검찰 조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이게 지금 이제 국정원 사실 직원들이 이 사전조사에서 이미 다 실토를 했어요. 다 실토를 돈을 했다. 줬다는 걸 다 실토를 해서 이미 검찰에서 이 두 사람을 소환할 때는 이미 다 틀이 짜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느 정도 좀 부인할 줄 알았는데 사실 이재만 전 비서 같은 경우는 바로 이게 대통령이 시켜서 한 겁니다. 네. 하고 이제 본인들이 진술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급속도로 사실은 이번 국정원에 대한 특수활동비가 박근혜 전 대통령 쪽으로 다 옮아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아마 그런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아마 본인들이 만약에 이걸 유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사실은 이제 뇌물죄가 될 수 있는 성격이 강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굉장히 형량이 셉니다. 예. 자, 그런 측면에서는 본인들 책임을 좀 떠넘기기 차원에서 했을 가능성이 있고, 둘째로는 제가 볼 때는 정호성, 이재만, 안봉원 이 세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활 경제부터 시작해서 정치적인 그 보좌까지 모든 영역을 다 아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충격은 더 클 텐데 네. 문제는 이 세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사람만 배신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문에 나왔듯이 우리 4,500만 국민들의 신임을 배반한 문제로 탄핵되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이 세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반했냐 아니냐가 핵심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기관으로부터 부당한 돈을 뇌물적 성격으로 받았다라는 것, 이 실체가 밝혀지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재만, 안봉근 이 두 사람이 배신의 정치를 가장 싫어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30년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입을 푼 것, 그 말을 다 꺼낸 것 때문에 혹시 이 두 사람이 박 전 대통령의 사람이 아니라 최순실 씨의 사람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얘기